한국?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저보고 요리를 배우라고요? 프랑스에서 요리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 그의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통해 같이 알아가 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피나 몽트클레어라고 해요. 저는 요리사이고 프랑스의 한 번화한 마을에 작은 비스트로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강한 요리에 대한 열정을 안고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식을 만드는 게 정말 좋아요. 주방에 들어서면 마치 마법 같은 기분이 들어요. 냄비와 팬이 부딪히는 소리, 신선한 허브의 향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소리가 모두 어우러져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이 모든 축제의 중심이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께서는 완벽한 소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빵 굽는 예술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세라피나 음식은 단지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역사,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요리를 제 인생으로 삼기로 했어요. 비스트로를 열었을 때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비스트로는 그리 크지 않아요. 작고 아담한 테이블 몇 개와 체크무늬 식탁보, 그리고 단순한 의자들이 있어요. 벽은 따뜻하고 아늑한 색으로 칠해져 있고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들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의 메뉴를 준비하러 나가요.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때로는 비스트로 뒤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제 일에 큰 자부심을 느껴요. 프랑스 요리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고 믿어요. 이건 제가 거만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레시피와 조리법 덕분이거든요.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에는 제 역사의 한 조각이 담겨 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밀려와요. 가끔 다른 나라와 그 나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솔직히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 요리에 대해 들었을 때를 기억해요. 친구가 한국에는 매우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요리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음식? 흥미롭긴 한데 프랑스 요리의 깊은 맛과 풍부한 역사를 따라올 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예술적 전통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레스토랑이 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해요. 요리할 때마다 할머니의 주방, 손으로 적힌 옛 레시피,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제 요리의 진심이라고 믿어요. 모든 훌륭한 요리사는 자신들의 요리를 유명하게 만든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신선한 빵을 구우며 토마토 소스를 저으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 남자친구 마르쿠스의 전화였어요. 마르쿠스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인데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이 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라피나, 믿을 수 없는 걸 봤어요. 라고 신나게 외쳤어요. 저는 손에 묻은 반죽을 닦으며 마르쿠스가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무슨 일이에요, 마르쿠스? 라고 가볍게 물었어요. 저 한국에 있었는데요. 라고 그가 말하더니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상상도 못한 것들을 봤어요. 기술, 에너지, 음식 모든 게 참 새롭고 활기찼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가 갑자기 관심을 보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흥미롭네요, 마르쿠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프랑스 음식만이 가진 특별한 마법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답했어요. 마르쿠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알아요, 세라피나. 하지만 한국도 자기만의 마법이 있어요. 제가 비빔밥이라는 요리를 먹어봤는데 색감도 좋고 맛도 풍부하며 생동감이 넘쳤어요. 거기 사람들은 친절하고 근면해요. 정말 다른 세계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속에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늘 한국을 기술과 화려한 아이디어의 나라로만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국에도 프랑스처럼 깊고 따뜻한 음식 문화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마르쿠스가 묘사한 한국의 번화한 시장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신선한 채소들로 가득한 노점상,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신료들, 그리고 함께 식사를 즐기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마르쿠스가 전해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던 중 종소리가 울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봉주르, 세라피나? 오늘의 스페셜 메뉴가 정말 기대돼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는 제 인생이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미소가 제 노고를 보상해 주거든요. 그날 저녁 비스트로 문을 닫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며 앉았어요. 마르쿠스의 이야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묘사를 곱씹어 보았어요. 어릴 적 배운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 즉 한 나라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던 중 다른 문화를 배우는 데서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른 요리를 쉽게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제 마음은 여전히 프랑스 요리에 남아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맛과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한국의 창의성을 제 레시피에 조금씩 접목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부하고 부드러운 프랑스 소스에 매콤하고 대담한 한국 양념이 어우러진 요리를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별이 빛나는 밤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 프랑스 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한국 요리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가능성에 들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준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해주는 모습, 분주한 주방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요리사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프랑스처럼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요리사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재료들이 가득한 주방을 꿈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신선한 채소들이 줄지어 있고 전에 본 적 없는 허브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신비롭고 향긋한 소스가 끓어오르는 냄비 소리,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잇는 아름다운 연합의 비전이었어요. 해가 뜨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저는 어제와는 다른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마음이 한층 열려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마르쿠스의 모험, 화려한 시장의 모습, 그리고 두세 개의 조화를 이룰 새로운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었어요. 노트의 페이지마다 가능성이 가득 차 있었고 주방에서 실험해 볼 날이 기다려졌어요. 프랑스 음식이 최고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문화를 향한 열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각 나라마다 보물 같은 가치가 있고 각 문화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식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새로운 창작 요리를 맛보게 하고 싶어요. 두세 개의 장점을 섞어낸 맛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 비스트로가 다양한 문화를 한데 모아 기쁨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프랑스 요리만이 특별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르쿠스 덕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맛을 탐구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비스트로의 하루를 마감하며 저는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거든요. 배우고 맛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세라피나 몽트클레어, 자부심 가득한 프랑스 요리사예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 요리의 마법이 제 이야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저는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위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다가올 새로운 모험을 예고하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이 가져다줄 모든 가능성을 기대했어요. 오늘 저는 진정한 음식에 대한 열정이란 새로운 경험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것임을 배웠고 제 열린 마음이 앞으로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하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 마르쿠스 슈미트는 늘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했어요. 그가 떠나기 전부터 저는 그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여정이 저와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비스트로에서 긴 대화를 나눈 며칠 후 마르쿠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라피나, 제 여행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중해서 그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과 느낀 감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마르쿠스는 서울에서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곳은 밝은 불빛과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공기가 정말 신선했고 모든 것이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분주한 거리와 사람들이 급히 걸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그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또한 그는 곳곳에서 본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쇼핑할 때 로봇이 도와주는 가게에 갔어요. 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객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가 감명받은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마르쿠스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요리사인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었거든요. 서울의 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곳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색깔, 향,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신선한 채소, 매콤한 소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냄새가 어우러져 낯설면서도 멋진 향을 만들어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밝은 우산 아래 여러 노점이 즐비한 분주한 시장과 인사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인들, 그리고 즐거운 소음이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했어요. 특히 마르쿠스는 비빔밥이라는 특별한 요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따뜻한 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 계란 프라이,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얹은 그 한 그릇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어요. 마치 그릇 속에 무지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화려하게 담긴 채소들을 눈앞에 그리며 그의 설명에 귀 기울였어요. 또한 그는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는 시장의 모든 상인, 모든 식당 주인, 그리고 만난 모든 이들이 그들의 문화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듯 했다고 했어요. 제가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하면 그들도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친절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그 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마르쿠스가 계속해서 저녁의 활기찬 거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저녁이 되면 건물의 불빛이 춤추고 음악과 대화 소리가 가득한 거리를 걸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한 분주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가로수 아래 앉아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모습은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한 단면 같았어요. 또한 마르쿠스는 전통 한국 궁궐도 방문했다고 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현대 도시와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저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문과 고요한 정원이 있는 오래된 궁궐을 상상하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공간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마르쿠스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저는 늘 한국을 첨단 기술과 빠른 삶의 나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곳에는 풍부한 전통과 따뜻한 사람들, 깊은 맛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마르쿠스, 혹시 그곳에서 요리사들을 만났나요? 그들이 요리하는 모습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셨나요? 그러자 마르쿠스는 더욱 신나하며 대답했어요. 네, 봤어요. 한 작은 식당에 들렀는데 그곳 요리사가 당신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연상시키는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현지 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히 섞은 요리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제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설렘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 음식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마르쿠스의 여정은 프랑스 요리의 깊은 전통과 한국에서 만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마르쿠스는 또한 핸드폰으로 본 유명한 한국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키친스타였는데 유명한 요리사들과 새로운 재능이 넘치는 요리사들이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당신이 요리할 때 보여주는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비교는 제 마음을 울렸고 저는 타인에게서 배우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화통화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주방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서늘한 저녁바람이 감싸주었고 어둠 속에서 서울의 밝은 도시를 상상했어요. 마르쿠스가 들려준 시장, 전통 궁궐, 그리고 멋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곱씹으며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한 방을 밝히는 작은 불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르쿠스가 말한 모든 것을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세세한 모습, 들리는 소리,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두 적으며 마치 한국의 영혼을 종이에 담으려는 듯 했어요. 언젠가 저도 직접 이곳을 방문해서 제 눈과 손으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쓸수록 제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비록 제가 항상 프랑스 음식과 전통을 사랑했지만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르쿠스의 여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의 세계로 열리는 문과 같았어요. 저는 프랑스의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한국의 매콤하고 생동감 넘치는 맛이 주방에서 만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생각은 저에게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주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고전적인 프랑스 요리를 배우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제 유산에 너무 자부심을 느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쿠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각 문화마다 나름의 마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레시피가 사랑과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요리법도 깊은 이야기와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두 세계를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한국의 신선함과 창의력을 담은 새로운 요리를 상상해 보았어요. 풍부하고 부드러운 프랑스 소스에 매콤한 한국의 변주가 어우러진 모습을 그리며 누군가 한 입 맛본다면 놀라워할 그런 요리를 말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늘 프랑스 문화를 고수해온 제 비스트로가 이제는 혁신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는 장소 말이에요.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위협적이기보다는 요리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노트를 바라보았어요. 노트에는 마르쿠스의 이야기와 제가 그린 한국의 삶에 대한 작은 스케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배우고 탐험하고 창조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아마 세상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하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그 생각에 미소가 번졌고 제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빛과 색으로 가득 찬 활기찬 주방을 보았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재료들이 나란히 놓인 테이블, 향신료와 소스를 실험하며 요리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음과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그 꿈은 생생하고 기쁨에 찬 새로운 시작의 약속 같았어요. 다음 아침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릴 때 저는 상쾌하고 영감을 받은 채로 깨어났어요. 마르쿠스의 여정이 제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자부심 넘치는 프랑스 요리사가 아니라 세상의 경이로움에 마음을 연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전 내내 저는 비스트로에서의 하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혹시 누군가 한국 요리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 레시피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몇몇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랜 전통만을 고집해왔던 제가 이제는 현대의 마법도 조금씩 주방에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조금 후 저는 마르쿠스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마르쿠스, 당신의 여정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사람들과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하며 물론이죠. 세라피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르쿠스는 축제,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균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느꼈어요. 모든 장소와 문화에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눈과 마음을 새로운 세계로 열어준 마르쿠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의 뿌리와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정신을 결합해 진정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비스트로 문을 닫으며 또 다른 분주한 밤을 준비할 때 저는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세계의 풍요로움을 포용하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레시피와 방문 그리고 모험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르쿠스의 여행이 제 인생의 아름다운 한 장을 열어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심장이 뛰는 한 저는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작은 비스트로의 요리사가 아니라 이야기꾼이자 창조자 그리고 이제는 삶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이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한국의 마법을 발견하고 그 마법을 제 비스트로를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마르쿠스가 여행 중에 들려준 이야기 이후로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프랑스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마르쿠스가 전해준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서늘한 오후, 비스트로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특별한 소스를 막 완성한 순간 마르쿠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명랑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세라피나, 오늘 시장에서 먹은 비빔밥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의 열정적인 말에 미소가 지어졌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마르쿠스, 항상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왜 한국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마르쿠스는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세라피나, 음식만이 아니라 문화,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하지만 프랑스 요리는 수세기 동안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어요?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비스트로 문을 닫고 조용한 작은 주방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탁자 램프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벽에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우리의 대화를 되새겼어요. 매일 비스트로를 가득 채우는 갓 구운 빵과 끓는 소스의 아름다운 향기가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한국에 대한 새로운 흥분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까?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요리의 깊은 전통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의심을 나누고자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 저는 말했어요. 마르쿠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변했어요. 물론이에요, 세라피나. 언제든지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늘 프랑스 요리를 사랑해왔어요. 우리 집 부엌에서는 마늘과 허브의 향이 가득했고 모든 레시피를 암기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렇게 멋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의 음식, 시장, 기술까지. 당신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워요. 제 전통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돼요. 마르쿠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이해심 있게 변하며 말했어요. 세라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하는 거예요. 프랑스 요리의 풍부하고 고전적인 맛에 한국의 창의적인 감각을 조금 섞어본다면 두 전통이 단독으로 내놓을 수 없는 더욱 멋진 맛이 탄생할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는 그에게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두세 개를 섞으려다 프랑스 요리의 영혼을 빼앗아 버린다면 어떡하죠? 제 레시피의 진정한 본질을 지켜내지 못할까 걱정돼요. 그러자 마르쿠스는 말했어요. 때로는 변화가 손실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세라피나님의 프랑스 요리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특별함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치 향신료와 같아요. 조금만 넣어도 전체 요리가 더 흥미로워지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주 드문 향신료를 소량 넣어 요리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말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아름다운 것에 조금만 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쿠스의 말을 곱씹으면서도 저는 과거의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레시피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께서 세라피나, 언제나 우리의 전통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요. 이제 저는 그 깊은 믿음과 한국에 대해 들은 새로운 흥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며칠 후 바쁜 점심 준비 시간 중에 한 직원인 루크가 단골 손님과 인기 있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루크가 말하길 어젯밤 키친 스타 한 편을 봤는데 요리들이 참 창의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고 단골 손님도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제 비스트로를 찾는 사람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늦게 저는 다시 주방에 모인 직원들을 보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한국 요리와 재료를 섞어 새로운 맛을 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함께 이 길을 탐험해보면 어떨까요? 몇몇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루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세라피나님, 우리 비스트로는 고전적인 프랑스 맛으로 유명한데요.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제 의심의 무게를 느끼며 말했어요. 저도 확실치 않아요, 루크. 하지만 모든 전통은 약간의 창의력을 더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음식은 항상 사랑과 나눔에 관한 것이었어요. 만약 한국의 영감을 조금이라도 접목시킨다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며 제 머릿속은 추억과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제 고향의 조용한 거리를 마르쿠스가 묘사한 네온 불빛 가득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비교해 보았어요. 생생한 시장의 색채, 상인들의 미소,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만약 그 에너지를 제 비스트로에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르쿠스가 두 문화를 섞어 향신료를 더하는 것에 대해 부드럽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한국의 균형에 대한 그의 설명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프랑스 요리가 지금 그대로 완벽하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불확실함, 심지어 분노가 몰려왔어요. 새로운 것의 위협을 느끼는 제 자신이 화가 났어요. 오랫동안 제 유산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자부심이 도전을 받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겨우 떠오를 때쯤 일어나 작은 책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마르쿠스의 이야기와 제 생각들을 적어둔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활기찬 시장, 창의적인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말을 다시 읽으며 그 노트에는 화려한 요리 스케치, 분주한 거리,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페이지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전통의 목소리와 호기심의 목소리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고민했어요. 정오쯤 저는 평소 재료를 사러 가던 동네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가판대 사이를 걸으며 상인들의 담소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시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각 가판대마다 독특한 색채와 향기가 있었어요. 비록 제품은 다를지라도 다른 지역의 시장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마르쿠스가 언급한 한국의 상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열정이 제가 동네 농부들의 눈에서 보았던 열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밝은 빨간 토마토 하나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보았어요. 반짝이는 토마토를 보며 음식이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과정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음식은 어디서 왔든 간의 노력, 희망,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마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제 자신 일부를 잃어버릴까 봐 하는 걱정이었겠지만 성장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질 거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날 늦게 비스트로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르쿠스가 전해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일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다시 한번 팀과 모임을 갖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여전히 우리의 프랑스 유산이 자랑스럽지만 한국의 정신을 조금 더 해본다면 우리 음식에 멋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해보고 싶어요. 프랑스의 고전적인 레시피에 한국의 맛을 가미해보도록 해요. 직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몇몇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많은 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어요. 루크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세라피나님,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요리 관련 영상을 봤는데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방식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루크.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제가 들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주방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고전적인 프랑스 소스 레시피를 가져와서 여기에 한국의 맛을 조금 가미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생강, 마늘, 그리고 소량의 고추장을 집어들며 마르쿠스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섞으며 맛을 보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소스는 여전히 풍부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은은한 따뜻함과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져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작은 성취감에 스스로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젠가 제 비스트로가 단순히 고전적인 프랑스 요리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퓨전 요리로도 알려지게 될 날을 상상했어요.
그날 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진행 상황을 전했어요. 마르쿠스,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우리 전통 소스에 약간의 한국 향신료를 넣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말하자 마르쿠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멋져요, 세라피나? 저는 늘 세라피나님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모든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제 단골 손님들이 이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프랑스 요리의 진정한 본질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용한 밤 저는 스스로 속삭였어요. 제 실력을 믿어야 해요. 저는 최고로 배우며 제 가족의 전통을 잘 지켜왔고 이제 제 인생에 조금 더 해볼 기회를 얻은 거예요. 눈을 감으며 저는 제 비스트로가 혁신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여러 문화의 이야기를 담은 음식을 선보이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희망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다시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구입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간단한 한국 레시피도 찾아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읽어보았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작은 걸음이 옛 두려움에 대한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마르쿠스가 한국에 대해 전해준 한 소절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요리에 대한 의견을 더 자주 물어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루크가 말했어요. 세라피나님, 이 새로운 변주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큰 미소로 떠나갈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와 우리 고전 요리 중 하나를 주문하셨어요. 제가 그 요리를 내놓자 그분께서 친숙한 맛에 대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손님께서 이 요리 오늘은 평소보다 좀 매콤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변주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한국의 향신료를 소량 첨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크리미함과 매콤함이 어우러진 맛이 새로운 시작을 연상시켜주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느꼈던 의심과 갈등이 오히려 깊은 전통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흥분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성장에는 질문과 도전이 함께 따른다는 걸 이해했어요. 앞으로도 마르쿠스가 소개해준 멋진 세상을 탐험하는 길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비스트로에서 혼자 앉아 청소하며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빈 테이블과 고요한 주방을 둘러보며 제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말씀과 음식, 사랑, 그리고 전통에 대해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어요. 또 마르쿠스의 다정한 격려와 그의 경험들이 제 눈을 넓혀주었다는 사실도 생각했어요. 저는 의심과 갈등이 어떤 여정에서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마치 길 위의 작은 요철처럼 여정을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의심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은 성장이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은 배우고 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청소를 마치며 저는 차분한 결심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실험하고 배우며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섞어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제 프랑스 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제 주방과 제 삶에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에 도전이 많겠지만 그 길이 더 나은 요리사이자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도시의 낮은 웅얼거림과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가로등빛 속에서 저는 제 과거와 다가올 신나는 미래 모두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텅 빈 방에 속삭였어요. 저는 이제 성장하고 배우며 맛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의 한 조각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찬 설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갈등과 불확실한 순간들이 결국은 이 거대한 여정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며 제 요리에 대한 열정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날 밤 마침내 잠자리에 들며 저는 한대연회가 펼쳐지는 꿈을 꾸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요리들로 가득 찬 테이블, 행복한 얼굴들,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이 보였어요. 꿈속에서 한 입 한 입이 여러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언젠가는 이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비스트로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직원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레시피 실험도 계속하며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넓어지며 소중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자부심 넘치는 프랑스 요리사지만 이제는 호기심 많은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양념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의 모든 새로운 도전, 레시피, 그리고 세상을 보다 밝고 다채롭게 볼 수 있게 하는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전통과 혁신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너무 옛것에 매달리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멋진 새로운 경험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창의력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프랑스의 맛과 한국의 정신을 섞어낸다면 제 유산과 새로 얻은 영감을 동시에 기리는 정말 마법 같은 요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제 비스트로를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요리를 맛볼 날을 상상하면 미소가 지어져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맛의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음식이 단순히 접시에 담긴 한 끼가 아니라 소통, 성장, 그리고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다리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글을 적으며 저는 제 길이 옳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의심이 발견을 위한 질문으로 바뀌었고 갈등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화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거의 가치를 기리면서도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갈 기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비스트로가 프랑스 요리의 깊은 전통과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맛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로 어우러진 상징적인 장소가 될 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실험하고 배우며 꿈을 꾸겠어요. 한 번에 하나의 맛있는 레시피로 말이에요. 마르쿠스가 돌아온 이후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로 저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듯했어요. 제 마음은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프랑스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마르쿠스가 전해준 새로운 아이디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지만 비스트로에서 실험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도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더 많은 답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어요. 그때 사촌 이든이 떠올랐어요. 이든 윌슨은 저와는 아주 달랐어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릴 적부터 용감하고 다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기억되었어요. 한때 군인이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큰 시련을 마주한 후에도 이든은 자신의 삶을 다시 일구어냈어요. 저는 그의 강인함과 모든 경험에서 배워나가는 모습을 늘 존경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든이 사는 작은 마을로 가는 여정은 길었지만 매 순간을 즐겼어요. 기차를 타고 초록빛 풍경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여행했어요. 어릴 적 이든이 들려주었던 희망, 생존,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옛것과 새것을 어떻게 섞어야 할지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이든의 소박한 집에 도착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와 큰 포옹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세라피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에는 고요한 힘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바로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는데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방은 아늑했고 부드러운 러그가 깔려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은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둘 다 차 한 잔을 따르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든, 저 요즘 프랑스 전통과 한국에서 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섞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르쿠스가 한국의 시장, 사람들, 그리고 주방에서의 창의적인 모습에 대해 정말 멋지게 얘기해줬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바꾸면 프랑스 요리의 특별함을 잃어버릴까 걱정돼요. 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잠시 후 그는 말했어요. 세라피나,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때 최고의 교훈을 얻는 법이죠. 저도 군 시절 정말 힘든 순간들을 겪었어요. 매일 저를 이루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배웠답니다. 모든 경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이해심으로 가득했어요. 이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과거를 극복하고 옛것과 새것을 섞어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이든은 의자에 기대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후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했었죠. 한동안 저는 제 과거, 저를 잊게 한 모든 기억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동네 어부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진솔한 미소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인생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벽난로의 부드러운 불빛이 방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낚시배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났어요. 옛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방법과 전통적인 기술을 섞어 사용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어획량이 평소보다 훨씬 좋았고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 행복해 보였어요. 라고 이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주방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의 영감을 조금 더해 프랑스 레시피에 변화를 주면 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든의 이야기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오래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때로는 멋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세라피나, 변화는 당신이 뿌리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리를 한편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전통의 꽃들을 심어왔지만 때로는 새로운 씨앗, 새로운 맛을 추가해야 정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어나듯 당신도 새로운 맛을 더해보세요. 프랑스의 뿌리는 언제나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희망을 느꼈어요. 이든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동안 프랑스 요리가 그대로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레시피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매운맛을 조금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든은 제 손을 살며시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세라피나.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훌륭한 요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섞어낸 용기에서 시작되죠. 세라피나님은 프랑스 요리에 대한 든든한 기반이 있으니 새로운 시도를 할 자유가 충분해요. 모든 위대한 요리사는 한때 학생이었답니다. 저는 세라피나님께서도 멋진 무언가를 창조해내실 거라 확신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든은 바다에서 일하던 시절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과거의 우픈 순간들을 함께 웃어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며 한 걸음씩 인생을 바꿔나갔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져 갔어요. 이든의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제게 손으로 쓴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쪽지에는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모든 맛은 전해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마치 보물처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길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든의 교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쳤고 새로운 목표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제 요리사의 길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저는 프랑스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특히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부드럽게 섞어낼 준비가 되었어요. 비스트로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느껴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마늘, 허브, 갓 구운 빵의 익숙한 향이 퍼졌고 저는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에 이든의 이야기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변화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오히려 전통을 더욱 빛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팀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날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주방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든의 쪽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이 쪽지의 말들을 씨앗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방에 이 씨앗들을 심어보고 어떤 꽃이 피어날지 함께 지켜보자고요. 프랑스와 한국의 맛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격려했어요. 이전에 저를 지지해주던 루크는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세라피나님, 이 아이디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한 한국 요리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건강하고 풍미가 가득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고객들도 이 새로운 변화를 좋아할 것 같아요.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었어요. 우리는 고전적인 크리미한 소스와 한국의 밝고 매콤한 향신료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종이 조각에 레시피를 스케치하고 소스와 향신료의 작은 혼합물을 맛보기도 했어요. 모두의 눈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모험을 함께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팀과 함께 직접 작업했어요. 재료를 섞고 소스를 맛보며 레시피를 조절했어요. 이든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부드러운 프랑스 소스에 아주 소량의 고추장과 생강을 넣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강한 맛이 될까 걱정했지만 저어보니 은은한 따스함과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져 요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주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고자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르쿠스, 오늘 정말 멋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전통 프랑스 레시피에 한국의 감각을 살짝 더해봤어요. 고추장과 생강을 넣었는데 약간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크리미함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마르쿠스도 전화 너머에서 신나게 대답하셨어요. 정말 멋져요, 세라피나. 저는 늘 세라피나님께서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위대한 요리는 용기 있는 시도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언젠가 꼭 당신의 새로운 창작 요리를 맛보고 싶어요. 그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프랑스의 뿌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확장하는 것임을 느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여러 레시피를 실험하며 제가 바꾼 모든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실험할 때마다 제 전통과 마르쿠스가 전해준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세계에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주방을 청소하며 비스트로 문을 닫을 때 저는 조용한 공간에 홀로 앉아 새로운 레시피가 가득 적힌 노트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앞으로 도전이 많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성장하고 있어요. 이든이 말씀하신 대로 옛것과 새것을 섞어 나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모든 맛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때로 의심이 다시 밀려오긴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과 희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이든이 손수 써주신 쪽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라는 그 간결한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 쪽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제 사무실의 특별한 서랍에 보관했어요. 언제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과 목적의식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프랑스와 한국 요리가 나란히 놓인 거대한 향연을 보았어요. 각 요리마다 전통, 용기, 창의력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줬고 손님들은 웃음과 이야기로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설렘과 기대를 느꼈어요. 사촌 이든에게서 배운 교훈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어요. 그의 소박한 말과 인생 이야기는 변화가 때로는 두렵지만 동시에 성장할 기회임을 보여주었어요. 두 문화를 섞어내는 제 요리는 제 전통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진화시키는 것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를 기리면서도 새로운 맛과 아이디어로 가득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비스트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활력을 느꼈어요.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오늘은 마음을 열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릴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라고 격려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답해줬어요. 우리의 일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결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일이란 걸 서로 느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단골 손님들을 위한 작은 시식회를 마련하고 전통 프랑스의 맛에 한국의 향신료가 살짝 더해진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어요. 처음 손님들이 한 입 맛볼 때마다 저는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한 단골 손님인 다정한 노신사께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세라피나님, 이 요리는 집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주를 느끼게 해줘요. 마치 오래된 추억 속에 새로운 기억을 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깊이 울렸어요. 그때 저는 제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전통을 섞어 나가는 여정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아이디어 그리고 맛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프랑스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더해 제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제 비스트로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 발견과 우정의 작은 공간이 되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요리를 맛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학생들, 노신사 부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탁에서 미소와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창조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저녁에 비스트로 문을 닫으며 밖에 서서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질문과 도전 그리고 때때로 의심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더 나은 요리사이자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밤하늘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든 변화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쿠스,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이 여정을 함께 믿어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평화로움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비스트로로 걸어가며 저는 가벼운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맛,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제 프랑스의 뿌리는 단단했고 이제 그것이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정신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단결, 창의력,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닫고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 저는 사촌 이든의 교훈이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새로운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전통과 혁신을 섞어나가는 길 위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날 저녁 마르쿠스와 사촌 이든에게서 들은 여러 이야기와 교훈 덕분에 제 안에 용기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머릿속에 분명한 아이디어가 생긴 채로 비스트로로 돌아갔어요. 바로 제 깊은 프랑스 전통에 한국의 매력적인 맛을 살짝 더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볼 때라는 생각이었어요. 큰 도전이라는 건 알지만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마늘, 버터, 그리고 신선한 허브의 익숙한 향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냉장고의 부드러운 웅얼거림과 때때로 들리는 주방 도구들의 짤랑거림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어요. 이곳은 제 영역이었어요. 모든 재료가 제각기 의미를 갖고 모든 요리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었죠. 오늘 그 이야기는 성장과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낙서하고 스케치해둔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노트를 꺼내어 빈 페이지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뿌리를 기리면서도 한국 요리의 밝고 대담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즉 풍부하고 크리미한 소스와 섬세한 허브들을 떠올렸어요. 동시에 마르쿠스가 생생하게 묘사했던 한국의 고추장 특유의 매콤한 온기와 생강의 상큼한 맛도 기억났어요. 제 첫 아이디어는 고전적인 프랑스 크림 소스에 작은 변주를 주는 것이었어요. 한국 고추장과 생강을 소량 넣는 거예요. 저는 먼저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계량했어요. 팬에 버터를 녹인 후 잘게 썬 마늘을 넣었어요. 주방 가득 퍼진 그 향은 제게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다음 헤비크림을 천천히 넣어 마늘과 버터가 어우러지도록 했어요. 소스가 걸쭉해지기 시작하자 마르쿠스의 이야기를 듣고 구매해둔 작은 한국 고추장 병을 손에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스푼 정도만 넣어 섞었어요. 저는 소스를 잠시 멈춰 맛을 보았어요. 평소 제 레시피와는 달랐어요. 입안에서 부드러운 크리미함과 함께 은은한 매운 온기가 어우러져 놀랍지만 기분 좋은 맛이 느껴졌어요. 그 맛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더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신선한 허브들 타임, 로즈마리, 그리고 약간의 파슬리를 넣었더니 색들이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고 향도 더욱 풍부해졌어요. 영감을 받은 저는 이 새로운 소스를 중심으로 한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고전적인 프랑스 파스타 요리를 생각하며 소스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부드럽고 촉촉한 닭가슴살 한 조각을 선택해 소금, 후추, 그리고 특별한 고추장을 약간 더 발라서 간을 했어요. 팬을 달군 후 닭고기를 넣어 겉면이 예쁘게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구웠어요. 요리하는 동안 지글지글 소리가 마치 기대감으로 울려 퍼지는 심포니 같았어요. 닭고기가 완전히 익자 저는 그것을 깔끔하게 슬라이스하여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소스를 듬뿍 부어주고 완벽하게 익힌 파스타를 곁들였어요. 접시 위에 반짝이는 크림 소스와 신선한 허브들이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줬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제 작품을 감상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즉 전통적인 요리에 약간의 혁신의 불꽃이 더해진 요리였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제 전통을 기리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낸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요리를 제 직원들과 그리고 언젠가 단골 고객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늦게 저는 팀원들을 주방에 모았어요. 오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우리 전통 프랑스 크림 소스에 약간의 한국 매운맛을 더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다들 맛보고 의견 좀 말해주세요. 라고 긴장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직원들은 서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먼저 루크가 그 요리를 맛보았어요. 작은 포크 한 입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라피나님이라며 그는 말했어요.
이 소스는 정말 따뜻한 매력이 있어요. 크리미하고 풍부한 맛은 그대로인데 은은한 매콤함이 더해져서 요리가 한층 돋보여요. 마치 비밀 재료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 사람씩 제 팀원들이 요리를 맛보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어요. 어떤 이들은 좀 더 매콤한 맛을 원한다는 의견을, 또 다른 이들은 지금 그대로가 완벽하다는 의견을 내줬어요. 그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피드백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긍정적인 반응에 용기를 얻은 저는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마르쿠스,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 프랑스 파스타에 저희 시그니처 크림 소스에 약간의 한국 고추장과 생강을 더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팀원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마르쿠스의 목소리에도 자부심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정말 멋져요, 세라피나? 저는 늘 세라피나님께서 옛것과 새것을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전화 너머로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자 저희는 함께 웃으며 그의 격려 덕분에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희망으로 충만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단골 고객들을 위한 작은 시식회를 마련했어요. 접시는 꼼꼼히 플레이팅했고 단정하고 우아한 그릇들 위에 부드러운 램프빛이 더해져 모든 것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보였어요. 오랜 시간 제 요리를 칭찬해주신 다정한 노신사 단골 고객님께서 가장 먼저 요리를 맛보셨어요. 한 입 물고 눈을 감으며 그 맛을 음미하시더니 세라피나님, 이 요리는 정말 멋져요. 집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맛이 더해져요. 마치 익숙한 방 안에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고 전통을 섞어나가는 제 여정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했어요. 시식회는 웃음,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대한 활기찬 토론 속에 계속되었어요. 많은 고객들이 음식이 인생과 마찬가지로 변해도 여전히 편안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서 옛맛을 잊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의견에 동의했어요. 시식회가 끝난 후 저는 비스트로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 홀로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빈 의자들과 부드럽게 빛나는 저녁 조명이 제 마음을 한층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머릿속에는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레시피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맛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득했어요. 제 비스트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해지고 문화가 어우러지며 모든 요리가 새로운 모험이 되는 공간임을 깨달았어요.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준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르쿠스의 이야기, 이든의 지혜로운 교훈, 그리고 때때로 느낀 의심과 갈등마저도 모두 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이제 저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껴안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맛,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소중한 씨앗이 되어 정성껏 돌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계속 실험하고 배우며 제 열정을 문을 들어오는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요. 프랑스의 뿌리를 소중히 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고요. 제 비스트로가 전통과 혁신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생명력 넘치고 사랑이 깃든 메뉴를 선보이는 공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저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새로운 도전과 예상치 못한 맛의 조합, 그리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요리들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주방에서 성공이란 단순히 레시피를 완벽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새로운 요리는 두 문화 프랑스의 풍부한 역사와 한국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다음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 열정이 언제나 저를 인도해 줄 것을 알고 있었고 매일매일이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할 기회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이 새로운 레시피와 함께하는 여정이 어디로 저를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눈을 떴어요. 해가 창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와 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그렸고요. 저는 기지개를 켜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이 떠올랐거든요. 제 비스트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넘쳤어요. 프랑스 뿌리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신이 가미된 미래에 설레었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비스트로를 열기로 했어요. 직접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따뜻한 주방에 들어서자 갓 구운 빵과 끓고 있는 소스의 익숙한 향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 속에 특별한 불꽃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우리 고전 프랑스 레시피와 최근 실험을 통해 배운 창의적이고 매콤한 변주가 결합된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배치했고요. 샹들리에에서 비치는 부드러운 빛과 이른 아침 방문객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가 분위기를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고객님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단골 고객들이 새로운 변주가 가미된 제 요리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단골 중 한 분인 루이즈 부인께서 세라피나님, 이제 비스트로가 옛 추억과 새로운 꿈이 만나는 따뜻한 집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벅찼어요. 제 노력이 정말 보람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에 분주한 시간 동안 저는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루크와 다른 직원들은 우리 새로운 방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새로운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방에서 생긴 작은 해프닝에 함께 웃으며 요리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 아이디어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팀은 이제 가족처럼 하나 되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문화가 섞이는 열정이 메뉴뿐만 아니라 우리 팀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의 성공 소식을 나누고 그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거든요. 전화가 울리자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세라피나님, 오늘 비스트로는 어때요? 라고 신나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마르쿠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요리를 즐기고 있고 웃으며 대화도 나누고 있어요. 심지어 더 많은 레시피 아이디어도 주고 있어요. 제 마음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우리 비스트로가 두세 개가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마르쿠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세라피나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라피나님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옛것과 새것을 아름답게 섞어낼 거라 믿었어요.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오늘 비스트로는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제가 직접 와서 맛보고 싶네요. 우리는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에 대해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격려 덕분에 저는 선택한 길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비스트로에서 퓨전의 밤이라는 특별 이벤트를 주최했어요. 고객들을 초대해 특별 시식 메뉴를 선보였어요. 메뉴는 프랑스의 기술과 한국의 맛이 섞인 여러 요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은 처음 시작했던 고추장과 생강이 살짝 가미된 부드러운 크림 소스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단짠의 매력이 있는 오리 꽁피 요리, 그리고 고전적인 프랑스 타르트에 한국 과일과 향신료를 더한 디저트까지 준비했어요. 식당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장식들로 꾸며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축제를 연상시키는 작은 등불을 놓았고 벽에 걸린 클래식한 그림들은 프랑스 예술을 기렸어요. 부드러운 프랑스 멜로디와 경쾌한 한국 음악이 어우러진 배경음악이 흐르니 두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밤처럼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저는 한 분 한 분 직접 맞이했어요. 젊은 학생들, 가족, 노신사 부부 등 다양한 얼굴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모였어요. 한 젊은 남성은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비밀스런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우리 모두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이벤트 내내 저는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손님들이 요리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칭찬, 제안, 그리고 새로운 맛이 집이나 먼 곳을 떠올리게 했다는 작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한 중년 여성은 오리 요리에 발라진 매콤한 소스가 예전에 여행 중에 보았던 길거리 음식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고 한 대학생은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맛보는 것 같아요. 라고 감탄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제 비스트로가 마치 전 세계가 모여드는 작은 무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식회가 끝난 후 저는 모든 손님들을 모아 작은 연설을 했어요. 앞에 서서 약간 긴장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정은 제가 프랑스 요리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어요. 변화는 장애물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맛본 요리에는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맛들이 여러분께 인생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한지 상기시켜드리길 바랍니다. 몇몇 분들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히고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어요. 이벤트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이제 조용해진 비스트로에 홀로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빈 테이블과 희미하게 빛나는 조명 속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는 길고 도전도 많았지만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때 변화를 두려워했던 자랑스러운 프랑스 요리사에서 이제는 두 문화가 어우러진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며 성장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노트를 집어들고 오늘의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칭찬, 제안, 그리고 제 마음을 감동시킨 작은 순간들까지 모두 적었어요. 오늘 제 비스트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 꿈을 나누고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며 변화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라고 적으며 행복의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저는 제 문을 찾아 들어오는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의 한 조각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서니 시원한 밤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제 주위 세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이든의 말, 마르쿠스의 격려, 그리고 고객님들의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앞으로 새로운 도전, 더 많은 배움, 그리고 제 전통과 미래의 약속이 어우러진 맛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앞으로의 요리와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제 비스트로의 미래가 행복한 얼굴들로 가득 찬 벽, 활기찬 대화로 넘치는 테이블, 그리고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로 채워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경험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프랑스 요리에 대한 제 사랑은 언제나 제 일의 토대였지만 이제 저는 세상에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새로운 향신료의 맛, 다른 멜로디의 소리, 그리고 낯선 이의 따뜻한 미소올 이것들이 제 여정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제 마음을 열고 계속 배우며 음식의 기쁨을 모든 이와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작은 집에 도착하기 전 현관에 서서 비스트로를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제 꿈과 노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수많은 실험과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용기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요리사이자 꿈꾸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 음식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제 마음은 문화를 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열쇠를 돌려 문을 닫으며 하루의 따스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미래를 향한 설렘을 생각했어요. 제 비스트로가 훌륭한 프랑스 요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독특한 퓨전 맛으로도 알려지는 날을 꿈꿨어요.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우정이 피어나는 세상을 꿈꾸었어요. 모든 맛이 하나의 통일과 창의력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세상을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 가져다줄 모험들을 기대하며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핫하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